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건축 추진 과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재건축 뽀개기 스텝 5.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합이 시공사를 이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재건축 시작부터 그리고 준공, 최종 청산 종결까지 전체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성공시킨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조잡장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스텝 4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시공사가 결정이 되면 어떤 것들이 결정이 되는지, 또 어떤 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시공사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아파트 이름이 먼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등 시공사 브랜드를 딴 우리 단지의 아파트 이름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공사가 결정이 되면 우리 아파트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공사들은 외부 특화는 물론이고 디자인 차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살기 편한 평면과 구조, 그리고 더 나은 편의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하기 위한 설계로 조합원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가 아파트 품질로 이어지고 결국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공사가 달라지면 재건축 사업 기간도 달라지게 됩니다. 과천 지역의 재건축 사례를 비교해 봤습니다. 과천 6단지 준공까지 거의 10년, 과천 1단지 8년, 7-1은 7년 반, 과천 7-2는 4년 8개월, 5년이 채 안 걸리는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거의 동시에 시작을 했고 조건도 비슷합니다. 저층 주공아파트라는 그런 공통점도 있는데 시공사에 따라서 준공까지 2배 이상의 시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 기간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배 이상 늦어진 단지는 시공사 선정 당시에 시공사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선정됐던 그런 단지입니다. 확정 지분제 150%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선정이 됐었는데, 이 확정 지분제 150%라는 얘기는 대지 지분이 40평인 조합원이 있다면 신축 아파트 60평을 추가 부담 하나도 없이 무상으로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반 분양가가 하락을 해서 분양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150%가 변동 없는 확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설계 변경이 돼서 세대수가 변경돼도 역시 150%를 확정해 주겠다. 이 얘기는 조합원 숫자는 변동이 없고 세대수가 변경된다는 얘기는 일반 분양 숫자가 늘거나 준다는 얘기인데, 혹시 줄더라도, 그래서 수입이 줄더라도 150%가 변동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등 이런 일정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되더라도 150%를 확정해서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금리 인상이라든지 용적률 인하로 수입이 줄거나 설계 변경이 돼서 비용이 늘거나 하더라도 역시 150%는 변동 없이 확정을 해주겠다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그 말뿐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건설사 대표이사와 그룹의 명예를 걸고 확정을 해주겠고, 공증서까지 작성을 해서 조합원들한테 제시하고 시공사로 선정됐던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한 후에 나중에 어떻게 약속이 이행이 됐는지, 아니면 그 이행이 안 됐으면 조합이 시공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공사를 이길 수 없는, 조합이 이길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파격적인 조건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원들은 잠시 축배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건축 심의를 받게 되고 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또는 변경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대개 이 시간이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 이상 걸리는 단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관리 처분을 하게 되는데, 관리 처분을 하려면은 시공사에서 약속했던 확정 지분 150% 부분이 반영이 돼서 조합원 분양가라든지 부담금이 결정돼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150% 확정 부분이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조합과 조합원 또는 시공사와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조합은 전문성도 부족하고 관리 능력이 부족한 이런 등등의 이유로 시공사에 끌려다니고 결국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 추진으로 조합이 시끄러워지죠. 자, 그렇게 되면은 조합은 내분이 일게 되고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집행부 교체가 되는 등의 사유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여러 차례 발생하게 되면 귀책 사유가 조합에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사업은 지연이 되고 사업비는 계속 늘게 되고 금융비용, 이자 등이 늘게 되면서 조합원들은 점점 불만이 커지지만 시공사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조합 집행부를 새로 바꾸게 되고, 바뀐 새 집행부는 어쩔 수 없이 시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항복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조합이 결코 시공사를 이기기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합이 시공사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